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지은이는 강지윤, 펴낸 것은 오후의 서재입니다. 이 책은 열등감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자기 회복 심리학입니다. 저자는 30여 년간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열등감의 원인을 마주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애써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상처 주는 일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열등감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 즉 외모, 감정, 경제력,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열등감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열등감에 빠져 아파하는 당신을 위한 자존감 회복 훈련,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책의 내용 중에서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이다 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 성숙으로 가는 길은 각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진다.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심리적 병증에 따라 다르고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고 결핍된 정서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숙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이다. 나의 성숙은 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준다. 배우자의 성숙은 건강한 부부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다. 진정한 친절은 겸손과 지혜를 담고 있다. 때와 장소,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친절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무례한 일이 되기도 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절은 곧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다. 심리적 병이 깊고 열등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하지 못하다. 여기서 친절이란 인사하기, 칭찬하기 등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한 가식적인 친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가식적인 친절은 의도적으로 애를 써야 나오는 것이지만 나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친절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성품이다. 나는 오늘 회사나 학교에서 그 혹은 그녀에게 친절했는가? 다시 말해 그의 결점이나 혹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스스로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인격의 성장은 당신의 삶을 점점 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성장한 당신이 만나게 될 열등감은 조금도 당신의 자존감을 해치거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애초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열등하게 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자존감과 함께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의 Love Yourself가 유행어처럼 번졌다. 유명한 강연자, 방송인, 연예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하다. 입만 열면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하는 내담자가 있었다. 수진 씨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만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수진 씨의 부모님은 맞벌이에 지쳐 그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없었다.
이후 부모님은 수진 씨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결국 이혼을 했고 부모 중 누구도 그녀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았다. 그런 수진 씨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 친구에게는 직업도 좋고 자상한 아빠, 늘 살뜰하게 살림을 잘하는 엄마가 있었다. 수진 씨가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친구의 엄마는 맛있고 정성스러운 간식이나 정갈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당시 수진 씨는 정상적인 집에서는 이렇게 밥을 먹는구나 하고 놀란 적이 많았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친구의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바라보던 그녀의 마음은 수시로 비참했다. 행복해지려 그동안 한 노력도 곧 부끄럽고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 친구에게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이 폭발할 때는 이성을 잃을 정도였다. 유년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여긴 그녀는 그로 인해 늘 열등감에 휩싸여 의기소침한 시간을 보냈다. 쟤는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예쁜 게 당연해. 나는 그렇지 못했어. 나한테 세상은 정말 불공평했어. 내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사랑받지 못한 나 자신도 끔찍해. 정말 이런 열등감도 지긋지긋해. 수진 씨의 민감함과 신경질에는 그녀의 수치, 모욕이 살아온 날들의 주름보다 더 깊게 패여 있었다. 상처와 상처는 부딪힐수록 더 깊고 고통스러운 파열음을 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할 수가 있죠? 얼굴이 완벽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왜 다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행어 같아요. 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할까? 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했을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결점마저 받아들이게 된다. 그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 사랑스러울 것이다. 사랑 안에는 그에 대한 한계 없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 어렸을 때 부모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이 부족했더라도 상관없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사람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한 가장 순수한 사랑을 줄 수 있다. 자신에게 그러한 사랑을 적용해보라. 상처받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랑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의 엄청난 용기와 지혜, 인내를 당신에게 적용하라. 그러면 당신이 가진 열등감도 그토록 원했던 높은 자존감마저 초월한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열등감 극복의 대가로 높은 자존감을 바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은 왜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이제 자존감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할 때다. 나를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영국 드라마 플리백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된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끔찍합니다.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해요. 사랑은 본인을 의심하고 지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쳐버리기도 하죠. 모두 사랑하길 원하지만 막상 하게 되면 지옥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옳게 느껴진다면 쉬워진다 라고. 근데 전 이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옳은 게 뭔지 알아내려면 힘이 필요해요. 사랑은
나약한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의존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하기 더 어렵다. 진정한 사랑은 용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다. 용감한 자들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한다. 그러니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용기를 내기 바란다.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용감하게 인정하기 바란다. 자기 자신을 왜 사랑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당신이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완벽하게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기에 충분히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때로 괴물 같은 열등감이 튀어나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당신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 사랑이라는 완벽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열등감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다. 사랑은 나약한 단어가 아니다. 스스로를 깊이 사랑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그 자체로 절대적인 희망이자 유일한 의미가 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비난, 혐오, 조롱 섞인 시선 때문에 자기 혐오에 시달리지 않는다. 미처 해결하지 못한 열등감마저 초월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나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마저 초월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 사랑 안에는 존중, 믿음, 지혜, 인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저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과거형에 매이지 말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사랑받는 자신을 바라고 만들어가길 바란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자존감이 높아야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마음이 건강하게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내면에 굳건히 자리 잡아 굳이 높이거나 회복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누구는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할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는 내 일생을 두고 중요한 주제가 된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훌륭하고 능력 있고 매력 있는 존재로 보고 싶은 욕구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낮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성도 높다.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열등감이 깊어 위축되어 있고 우울증이나 편집증 등의 신경증에 걸리기 쉽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괴롭게 한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왜 어떤 이유로 낮아지는 것일까? 또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슬픈 감정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기억하지는 않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거나 학대를 받게 되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자라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겉으로는 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상처 주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게 만든다. 혹시 어린 아이였을 때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너 바보냐? 멍청이야? 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정말. 이러한 말을 지속적으로 들은 사람은 깊은 무의식에 바보 같은 나, 창피한 존재인 나를 새겨놓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는 체벌을 정당화하는 문화 때문에 매를 많이 맞고 자라게 되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서 낮아지게 된다. 또 과도한 경쟁에서 패배해 절망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도 자존감이 낮아진다.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은 대부분 인간관계와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신감이 없고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하게 된다. 열등감과 우울증이나 편집증 등의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질투와 시기가 심해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든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왜곡된 자존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짧은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화사하고 눈부신 봄날이 펼쳐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듯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어린 시절에 당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와 고통스러운 환경이 당신의 생각을 일그러뜨린 것일 뿐, 그 일그러진 생각을 고추 세우고 깊은 상처에 약을 발라 치유하고 나면 반드시 빛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래 얼마나 놀라운 자원들을 가졌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열등감 속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게 된 자존감을 지금 찾아야 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내면에 쌓인 자존감을 낮게 만들었던 메시지들을 치유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만의 재능을 알아차려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습관도 고쳐야 한다.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들과 꼭 같아져야 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나는 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믿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 대신 나는 개성 있고 멋진 사람이야.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해. 라고 생각해야 한다. 외모가 예쁘고 멋있어지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외모와 상관없이 매력적이다. 외모가 아무리 예쁘거나 잘생겨도 자존감이 낮으면 스스로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신뢰를 금방 쌓을 수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지 않는다. 실수를 해도 금방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 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을 타인이 볼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고 혼자서도 뭐든 잘해낸다. 반면에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어야 한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어주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임을 인식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자.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성공적으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내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자존감은 상처가 치유된 만큼 회복된다. 우리가 처음 세상에 아기로 왔을 때 우리 모두는 놀라운 아이였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으며 자신도 타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비한 존재였다. 그러나 양육자에게 상처받고 내면에 쌓인 말들이 부정적일수록 그 놀라움과 신비로움은 파괴되어 갔다. 자라는 동안 자존감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말을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주입한 부정적 메시지는 상처와 함께 자리 잡아 자존감 낮은 어른을 만들었다. 그 상처받은 말들을 하나씩 치유하면 된다. 하나씩 치유하는 동안에 자존감은 회복되기 시작한다. 물론 오랫동안 자아상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원래 자신의 모습인 줄 알 수도 있다. 행복하고 빛나는 모습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된다. 상처받아 새겨진 가시 같은 말들을 하나씩 뽑아낼 때 잠깐씩 아플 것이다. 그러나 뽑지 않으면 상처가 골마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아프더라도 뽑아내야 진짜 자신과 만난다. 자존감 높은 고유의 자신을.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